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네, 좋은 하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눠드릴 내용은 다름 아니고요. 아이들이 왜 고학년을 올라갈수록 책을 읽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스스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나면요. 엄마들은요. 아이들한테 너 읽을 수 있잖아. 혼자 읽어봐 하고 은근슬쩍 아이에게 밀어붙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무릎에 그리고 팔에 양팔에 끼고는 열심히 우리가 그림 동화책들을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너 스스로 할 수 있잖아. 읽어봐라고 책만 떠미시고 혹시 집안일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책과 조금 더 멀어지게 되고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책하고 점점 멀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초등을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책을 공급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의 경우는 입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네, 아이들이 한글을 읽을 줄을 알지 그 한글 읽는 거를 이해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거는 읽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필 잡는 것도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한글을 읽어서 알림장을 적어야 되고 한글이 쓰여진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한글로 쓰여진 국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반드시 한글을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글을 떼고 나서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로 책을 읽고 난 후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학 문제집의 어떤 텍스트를 읽고 나서도 그 텍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엄마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한 번, 두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겹치게 돼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요, 대부분 알림장들을 프린트를 해서 주거나 알림 앱을 통해서 알려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학습되어서 온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서는 굉장한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엄마의 로드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글도 빨리 깨우쳤고 스스로 책 읽는 능력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도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왜 안 될까? 읽고 이해하는 게 왜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읽기 훈련이라는 걸 시켜봤어요. 아이가 한글을 다 읽는데 내용을 이해하는데 힘이 들어. 그래서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가 읽으면 책이 재미없어, 엄마. 엄마가 읽어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읽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읽어야지만이 자기 목소리를 듣고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조금 되신다면 한글을 떼는 거와 물론이며 그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발전을 시키셔서 초등학교를 입학시키는 것이 엄마들의, 부모님의, 선생님의 로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면 아이들은 왜 책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고학년이 되고 나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누구나 책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은 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함정이냐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이에게 책을 던져주고 각자의 할 일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이가 읽을 수 있으니까 책만 그냥 공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봐오던 많은 그림책과 글밥 책에서 그림이 줄어들고 문고집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책이든 소설책이든 추리소설이든 어떤 책이든 간에 아이들이 읽어서 재미를 느낄 때까지는 도입부가 어느 정도 지나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사전에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궁금증이 유발이 됐을 때만이 그 책이 재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그림책에서 문고집으로 서서히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앞부분에 도입 부분에 재미를 느낄 때까지는 부모님이 조력자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 책을 재미없는 글밥 많은 책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고 만화책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만화책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만화책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아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게 학습 관련 만화지다 보니까 이 정도 읽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고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는 자신이 보고 싶은 텍스트만 보고 전체적인 문맥이라든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을 읽게 된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혹시나 문고집에 넘어가야 된다든지 그림책에서 글밥이 많은 책으로 넘어가야 된다면 그때 더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되십니다. 물론 아이가 재미있어 할 수 있는 책들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부모가 옆에서 앉아서 얼르고 달래면서 앞에 재미를 느낄 때까지는 같이 읽어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가 너무 안 읽을 때는 이 방법도 써봤어요. 어차피 안 볼 책인데 엄마는 이미 사다 놓은 책이야 이러면서 앞에 오늘은 그럼 2장만 읽어봐 라고 하고 책을 찢어서 줬거든요. 근데 이 2장 읽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아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2장을 읽고 그 다음날도 또 2장, 그 다음날도 2장 그냥 책을 다 찢었어요. 찢어서 줬더니 엄마 뒤에 내용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둘째는 이 방법이 먹힐까요? 아니요, 안 먹혀요. 애들마다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분야, 한국사면 한국사, 인형이면 인형, 아니면 공주면 공주 여기 관련된 것들을 쭉 모아서 공급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이라는 거는 놓을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고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학년의 아이들은 한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고학년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문고집에 넘어갈 때 분명히 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턱에서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부모가 조력자가 되어주셔야 되시고 재미에 빠질 수 있는 도입부에서는 부모가 좀 읽어주면 어때요? 그런 부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해리포터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해리포터 추리소설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우리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어른들도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들은 그 부분을 찾아서 줄줄줄줄 읽을 수 있잖아요. 깊이 빠져들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도요, 관심 있는 분야에만 그렇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네? 여기서 이렇게 됐지? 이거 뒤에 궁금한데?가 되어야 그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책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